네, 안녕하세요. 지금 우크라 전쟁이 좀 가파르게 좀 곡선이 올라가고 있죠. 이 과정에서 과연 이 전쟁이 어디까지 갈 것인가, 또 왜 그렇게 갈 것인가, 이 이야기를 오늘 좀 차분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최근에 근본적인 변화가 한 4가지 정도 일어났었고요. 오늘 그 얘기를 다 짚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의 주제는 그럼 결국 러시아가 2022년 2월 24일 이전 점령지, 그러니까 224 점령지 이전 점령지만 차지한 상태에서 휴전될까? 그걸 이제 224 회복이라고 부르고요. 아니면 러시아가 2014년 침공 전까지 철수해서 평화 올까? 완전 철수입니다. 2014 회복이라고 부르죠. 저는 2014 회복으로 평화가 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추정의 근거는 2014 회복을 위한 2개의 다이내믹이 작용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중국과 러시아가 뾰족하게 맞설 능력이 없습니다. 네, 오늘 그 같은 이야기를 차분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뇌 탈출 자유구독료 부탁 말씀 올립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세뇌 탈출은 광고가 잘 붙지 않습니다. 오늘은 중국 얘기를 별로 안 다루지만 그래도 이 맨날 중국을 패고 또 패니까 광고가 늦게 붙든지 뭐 안 붙든지 그렇습니다.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는데 커다란 힘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최근에 4가지 근본적 변화를 보죠. 이제 제일 첫 번으로 꼽을 수 있는 게 스톰 섀도우입니다. 영국과 프랑스가 만든 타우로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타우로스는 이제 나중에 만들어졌고요. 스톰 섀도우에 아마 바탕을 둬서 나중에 될 거죠, 이거는. 이게 이제 스톰 섀도우가 타우로스의 원형이라고까지 뭐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이게 벙커 버스터고요. 구조물 파괴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뚫고 들어가서 한 번 더 터지는 다단계 폭발 일으키는 놈입니다. 마치 뭐 프랑스에서는 이걸 스켈프라고 부르는데, 스켈프라 그러니까 별개의 미사일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그 스톰 섀도우입니다. 그게 똑같습니다. 같은 물건을 프랑스는 프랑스식 이름을 붙여서 이제 칭하는 겁니다. 영국이 먼저 제공하고 프랑스가 뒤를 따랐죠. 거리는 원래는 한 550km 가는데 타우루스랑 거리 비슷하죠. 이거를 이제 수출용은 250km로 제한시켰습니다. 그리고 탄두 중량은 450km나 나갑니다. 맞으면 골로 간다는 소리죠. 네. 이런 거가 이제 가게 되면 이거는 뭐 캐르치 다리라든지 뭐 이런 거를 얼마든지 두들겨 패겠다 이 소리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55mm 집속탄이죠. 이거는 이제 적에 대한 파괴력일 뿐만이 아니라 적의 지뢰를 제거하는 상당한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뢰를 제거를 해놓고 들어가기가 쉬워요. 2가지 효과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 집속탄이 비윤리적이다라고 말하려면 지뢰밭은 그러면 윤리적이냐 이거지. 지뢰밭에 의해서 많이 또 죽는데 사람들이 워낙에 많이 깔아놔가지고 별걸 다 지뢰를 깔아서. 그래서 이거는 저는 155mm 집속탄 저거 쓰는 거 괜찮다 그렇게 생각하는 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변화가 이제 의미심장한데요. 크리미아에 대한 공격입니다. 이건 크리미아 이제 반도 안에 있는 병참센터에 대한 대규모 공격이 지금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크리미아를 잇는 케르치 대교에 대해서 7월 17일 날 수상 드론으로 보이는 물체에 의한 공격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공격은 결국 러시아한테 보내는 건 뭐냐면, 너희 크리미아에서 철수해. 우리가 맘만 먹으면 이 다리는 언제든지 끊을 수 있어. 이 다리가 끊기면 너희는 도관에든 쥐가 돼. 그 메시지를 보내면서 위협을 가하는 겁니다. 당장 끊지 않는 이유는요. 좀 더 푸틴이 러시아 국민과 유리가 돼야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푸틴의 이고가 굉장히 크게 상처받는 일입니다. 푸틴이 자기 최대의 치적으로 내세우는 게 크리미아를 점령하고 그걸 대교로 이었다. 러시아 본토와 그걸 최대의 치적으로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푸틴의 뺨을 싸대기를 갈기는 일이어서 좀 더 상황이 무르익어야 됩니다. 한번 직접 보시죠. Что там? Ой. Где ты его писал?
Sure. 네. 2022년 말에도 한번 케리치 대교가 공격을 받은 적이 있는데 그때는 아무도 이게 우리 소행이다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좀 다릅니다. 예, 이번에는 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7월 24일 새벽에 그 모스크바에 대한 공격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언론에서는 그냥 모스크바를 드론으로 공격했다는데 이게 모스크바 지리를 아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 이거 살벌한 거다. 이게 모스크바 핵심부랍니다. 여기에 국방부, 크레물린, 그리고 그 소련 시대 때부터 유명한 그 모스크바에 있는 그 군사대학교 있죠. 프룬제. 예, 프룬제 군사대학. 예, 북한에서도 거기로 많이 유학을 보냈죠. 김정일이 그 권력을 장악한 다음에 프린제 출신들을 전부 숙청했죠. 외국물 먹었다고. 또 모스크바 대학도 이 근처에 있습니다. 이게 몰려 있는 곳입니다. 또 비밀경찰 FSB도 여기에 있습니다. 다 몰려 있습니다. 한번 직접 보시죠. 네. whole incident, I think, is the fourth time we've seen Moscow targeted with drones. This is the most central location we've seen since that very first incident when the Kremlin itself was actually hit. So that's significant. The second location down in the southern part of the city, a non-residential building sustaining some damage. Take a listen. 네, 전번에 이제 크레물린 공격이라 그랬을 땐 뭐 공격다운 공격이 아니었었는데 이번에는 진짜로 그 폭발이 있었고 뭐 사람은 안 죽었지만 그 이런 그 새벽에 일어나서 그 오피스 건물들이 그 사무실 건물들이 작살이 났는데 그 사무실 건물이 바로 국방부 건물 옆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심각한 거죠. 이게 얼마나 중심가인지 알려면은 약간 그 우리가 그 모스크바 그 지도를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여기 이제 이 강이 이렇게 굽이굽이 흐르고 있죠. 예, 강이 굽이굽이 이렇게 흐르고 있는데 이 국방부 옆 건물을 두들겨 맞은 거거든요. 그리고 요 바로 옆이 프룬제라고 그러니까 이제 군사 아카데미죠. 사관학교입니다. 프룬제. 그리고 여기가 크레물린궁이고 그 크레물린 뒤에 그 이제 비밀경찰 FSB 이제 그 헤드쿼터가 있고요. 그리고 요 근처에 또 저것도 있어요. 저 모스크바 대학도 있고요. 뭐 이렇게 전부 여기 다 몰려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요 국방부에서부터 크레물린까지 이거 한 3, 4km밖에 안 되고요. FSB까지 한 5km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다 몰려 있는 거예요. 한 5km 반경 안에. 거기에 국방부 옆 건물을 때려버린 겁니다. 국방부 건물을 때릴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그 옆 건물을 때린 겁니다. 이게 이제 좀 그래서 의미가 좀 그런데요. 요번에 특이점은 우크라가 이거 우리가 했다라고 사실상 자기가 했다는 걸 밝혔어요. 이건 CNN이 보도를 했는데요. CNN 특종입니다. 익명의 우크라 군 정보국 장교가 우리 측의 특수작전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뿐만 아니라 우크라의 디지털 전환부, 디지털 컨버전 미니스트리라고 있는 모양이에요. 거기가 이제 뭐 하는 데냐면 외국으로부터 드론을 사들이는 데가 그 부서의 일이라고 합니다. 예, 그 부서의 장관인 미하일로 페드로프가 더 많은 드론 공격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더 많은 이게 자기들의 소행이다라고 말하지는 않았지만 이거 있은 직후에 앞으로 더 많은 드론 공격이 있을 거야 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요번에 그 국방부를 때린 것도 국방부 옆 건물을 때린 것도 결국은 우크라이나 소행이다라고 인정한 거랑 별로 다르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그냥 모스크바를 때린 게 아니라 국방부 옆 건물을 때려서 바로 국방부 때리면 전쟁도 살벌해지니까 협박하는 거지, 경고하는 거지. 케르치 대교도 당장 끊으면 더 살벌하니까 경고하는 거지. 이거 살벌하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끝까지 간다라고 전 보고 있는데 적당히 봉합될 거라는 그런 주장 혹은 망상을 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 종류가 두 개입니다, 여기에. 적당히 봉합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하나는 뭐냐면 중국이 러시아의 패배를 두고 볼 리 없다. 중국이 러시아 지원에 나선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게 근데 말짱 꽝인 게 이야기 자체가 이미 패배했어. 이미 전략적으로 러시아는 패배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더 패배한다는 게 뭐야를 정의할 수가 없어. 이 군사라는 거는 그 전쟁이라는 건 결국 정치의 연장이거든요. extension of geopolitics예요. 그러니까 군사 지정학의 연장이에요. 지정학의 연장이에요. 전쟁이라는 건. 그건 제 말이 아니고 현대 군사학의 아버지인 클라우제비치의 아주 유명한 말이잖아요. 그러면은 이미 러시아가 지금 잃어버린 게 뭐예요? 우크라 국민들이 형성이 됐죠. 하나의 공화국 국민으로 그 부패했던 나라에서 이제 그 피바다를 건너서 전쟁의 그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러면서 우크라 국가 정체성이 강화돼 버렸어요. 그러면 앞으로 우크라랑 이제 원수야. 원수가 난 거예요. 폴란드랑도 원수고 발틱 3국이랑도 원수인데 우크라까지 원수가 됐어 이제. 거기서 한번 진 거예요. 그 다음에 폴란드가 야 다음에 우리 차례야 그러고서 지금 나토의 공군 지원을 받기만 하면 러시아를 박살을 낼 수 있는 그러한 육군 그리고 더 나가서 해군까지 갖추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 뺀질뺀질이들 독일, 프랑스 이런 것들이 잡고 흔들고 그 어깃장 놓던 나토가 이제는 딱 군기가 딱 잡혀가지고 나토가 강화됐죠. 그러면서 거기에 핀란드와 스웨덴까지 들어온 거 아니에요? 핀란드와 스웨덴이 들어옴으로써 발틱해가 막힌 거고요. 핀란드가 저기 그 스칸디나비아 반도 콜라반도로 올라가는 국경을 1000km를 러시아랑 같이 공유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그 콜라반도에 러시아의 북극 전력이 다 모여 있는데 무르만스크에 거기까지 가는 길이 외길이에요. 철로도 외길, 도로도 외길이에요. 그게 핀란드 국경을 볼까 한 50km, 100km 두고서 걔가 1000km를 나란히 가. 다시 말하자면 러시아의 북극 전력도 작살났다는 소리죠, 이거는. 막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러시아 경제 완전히 폭망해서 완전히 고립을 자초했고요. 뿐만 아니라 러시아를 편드는다는 것 때문에 유럽과 중국이 틀어져 가지고 중국 고립이 강화된 거고요. 뿐만 아니라 이 과정을 보면서 대만이 각성을 하고 일본이 각성을 해서 한국은 또 대선 혁명을 치르면서 정치가 정상화되니까 이게 이제 한미일 삼각이 강화되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럼 전략적으로는 다 진 거예요. 남은 것은 뭐냐? 언제? 무슨 명분으로? 어디까지 철수할 거냐? 2014년 점령지만 남기고 철수할 거냐? 아니면 2014년 점령지도 내놓고 철수할 거냐? 그 문제만 남은 거예요, 이제. 이제는 그 문제만 남았어요. 근데 더 황당한 건 뭐냐면 여기에 대해서 러시아가 선택권이 없다고요.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끝내줘야지. 러시아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우크라이나가 선택하는 거예요. 러시아가 야 우리 말이야 2014년 크리미아랑 말이지 그 돈바스 쪽은 우리 그냥 두고서 그건 우리가 계속 할게. 그리고 나머지는 다 철수할게. 그럼 이제 끝내자. 그러면 우크라이나가 말 들을 것 같아요? 말을 듣냐 안 듣냐는 우크라이나가 정하는 거예요. 러시아가 정하는 게 아니라 이게. 그 상황이 이게 살벌한 거죠. 예. 거기다가 이제 두 번째는 그러면 이런 주장이 있어요. 아, 서방이 이제 지원이 식어. 이제 미국도 말이야. 이거 언제까지 이거 지원해야 되는지 참 이거 여러 가지 회의가 많이 나와. 이런 얘기인데 미국은 지금 바이든서부터 블링켄까지 틈만 나면 우크라 국민의 소원이 이루어질 때까지 언제까지든 지원하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크라 지원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은 맥렬 트럼프 바들로서 하원에 한 5, 60명 되고요. 상원엔 2, 3명밖에 없어요. 그리고 공화, 민주, 양당에 의한 지원이 일어나고 있다고요. 그리고 이 지원 물량이라는 것 자체가 지원의
비용이라는 것 자체가 이라크나 아프간 전쟁에 비하면 한 10분의 1 수준쯤 돼요. 예를 들면 1년에 한 3, 400억 달러 정도 수준 지원인데 이란 아프간 때 1년에 3, 4천억 달러를 썼거든요. 20년 동안. 그래서 이 두 종류의 주장, 되게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어떻게 봉합될 거야 라는 주장에 결국에 가서는 중국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어. 러시아 패배를 두고 볼 리가 없어. 이 얘기가 하나가 있고. 근데 두고 볼 리가 없는데 이미 러시아는 패배했어. 지금은 이미 패배한 전쟁이야. 그냥 그냥 푸틴이 목리 부리고 있는 거지. 그 상황으로 봐야 되거든요. 아니, 클라우세비츠가 얘기하잖아. 전쟁이란 정치의 연장이다. 이렇게 전쟁에서 목리 부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우리 6.25 때 모택동과 스탈린이 둘이 배가 맞아서 목리를 부렸습니다. 같이. 스탈린은 아주 그 가학적인 데가 있고 이상한 사람이라. 야, 그거 뭐 우리 전쟁이냐, 그거? 모택동이가 지들 군대 동원하고 우리한테 갖다 쓰는 무기, 총알 한 발까지 다 돈 주고 사가는데, 뭐 급할 거 없지, 하라 그래. 그래서 스탈린 죽을 때까지 안 된 거예요. 스탈린이 53년도 3월인가 4월에 죽거든요. 그리고 나서 휴전 맺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스탈린 죽고 나서 야, 전쟁 그만할게 라고 딱 하니까 모택동은 이제 혼자서 전쟁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휴전돼 버린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전쟁 자체로 보면 이미 판세는 대개 한 51년도 여름이면 다 결판 난 거잖아요. 근데 스탈린의 목리 때문에 2년을 더 끌은 거거든요. 2년을 더 끌은 거예요. 스탈린의 목리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우크라이나가 걸은 전쟁이 아니라 러시아가 침공한 전쟁이라 침공을 했을 때 목적은, 그 전략적 목적은 다 상실했다고요. 오히려 마이너스 효과만 잔뜩 짊어졌어. 그럼 진전쟁이야, 이미. 전략적 차원에선. 제 얘기가 아니에요. 블링컨 얘기예요. 전략적 차원에서는 모든 측면에서 진전쟁이다, 이건. 그러니까 이미 진전쟁에 대해, 이미 져버린 전쟁에 대해서 뭐 중국에 끼어들어서 돕고 말고 할 게 없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런 사람들의 주장해 놓은 거는 서방의 지원이 식을 거다. 이것도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아니올시다. 그거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 소리예요. 자, 그럼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지금 미국은요, 바이든서부터 일반 관리들까지 블링컨이나 다른 무슨 뭐 제이크 설리반 안보보좌관까지 입만 뻥끗하면 오스틴 국방장관까지 as long as it takes예요. 그러니까 언제까지든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싸우겠다고 한다면 언제까지든 계속해서 지원하겠다요. 그런 식의 표현이 나온 지가 벌써 1년이 넘어요. 6월 9일 리시 수낙 영국 수상이 방미를 했을 때 이 바이든과 함께 기자회견을 갔는데 기자가 아주 짓궂은 질문을 해요. 지금 의회에서 말이죠. 야, 그 쓰라고 오케이 해준 그 우크라 지원 예산 다 쓰고 나면 이제 또 의회 달려가서 돈 달라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언제쯤 가실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또 얼마 신청할 거예요? 그리고 의회가 그 메카시 그 공화당 쪽 하원 의장이 그 쉽게 오케이 안 할 텐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약을 바짝바짝 올리는 질문을 해요. 한번 그 질문과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들어보세요. When do you expect to return to Congress and ask for new funding? And how much do you expect you will need? And do you think that Speaker McCarthy will agree to it, given some skeptical comments that we heard earlier no, this not sure, week? and yes. And an evolving situation that where we're very optimistic. In talks with the Ukrainians and particularly with Zelensky and our allies and partners on commitments to Ukraine, long-term security to deter future aggression after this war ends is the goal. And we're advancing this goal by providing them the support Ukraine needs now on the battlefield and helping them strengthen their military over the long term.
The fact of the matter is that I believe we'll have the funding necessary to support Ukraine as long as it takes. 네. 결국 이제 바이든 얘기는 이 전쟁을 끝내고 장기적 안보 체제를 만들 거다. 제가 말씀드렸죠. 아마 나토에서는 우크라이나의 가입에 대해서 반대하는 국가들이 있을 거예요. 생각이 다 달라. 오케이? 그러면 플러스 원 전략으로 가면 되거든. 그러니까 플러스 전략으로. 뭐냐면은 나토 놔두고 그 옆구리에 미국과 우크라, 폴란드, 뭐 루마니아, 발틱 삼국, 핀란드 이런 나라들이 따로 블락을 하나 만들어 버리면 되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게 이제 그렇게 만들겠다고 협박을 하면 나토가 오케이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이게 굉장히 복잡한 과정에 들어갈 거라고요. 그런데 어쨌거나 그러한 장기적 안보 체제를 염두에 두고 이 전쟁을 끝내야 되기 때문에 이 전쟁을 깔끔하게 끝내기 위해서는 언제까지든 계속 지원할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그리고 이제 바이든이 지난 2월에 의회에 가서 한 연설이 있어요. 이 연설에서도 이 언제까지든 지원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의회 정도에 가서 연설을 했으니까 당연히 바이든이 이 연설문을 쓴 게 아니라 바이든과 같이 움직이는 그 팀이 쓴 거란 말이에요. 정확히 표현하면 초당적인 팀입니다. 이 팀은. 이게 이제 미국이 초당적으로 움직일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요. 우리 그 한미동맹을 맺을 때 혁혁하게 그것을 공을 세워준 분이 있죠. 덜레스 국무장관. 그 아이젠하워 정부에서의 국무장관이죠. 이 사람은 공화당이고요. 공화당 상원원도 했고요. 그런데 트루만 정부에서 실제로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 국제 전략에 대해서. 트루만 정부의 국제 지정학을 쥐고 흔든 사람이 누구냐? 덜레스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문제들은 초당적일 때가 있어요, 미국이. 저는 이게 초당적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다고 보거든요. 이 초당적인 가치지향 글로벌리즘 집단이 이 연설문을 써준 거예요. 한번 2월 8일 날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Putin's invasion has been a test for the ages, a test for America, a test for the world. Would we stand for the most basic of principles? Would we stand for sovereignty? Would we stand for the right of people to live free of tyranny? Would we stand for the defense of democracy? For such defense matters to us because it keeps peace and prevents open season on would-be aggressors and threatens our prosperity. 1 year later, we know the answer. Yes, we would, and we did. We did. And together, we did what America always does at our best. We led. We united NATO. We built a global coalition. We stood against Putin's aggression. We stood with the Ukrainian people. Tonight, we're once again joined by Ukrainian's ambassador to the United States. She represents not just her nation, but the courage of her people. Our ambassador is here, united. We're united in our support of your country. Will you stand so we can all take a look at you? Thank you. Because we're going to stand with you as long as it takes. 네. 지금 이 이야기를 보면 결국 푸틴의 침공을 그냥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공으로 보는 게 아니라 서방에 대한 침공이고 유럽에 대한 침공이고 미국에 대한 침공이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힘을 합쳐서 맞서는 것은 결국 주권 국가라는 원칙, 자유롭게 살 수 있다라는 인권에 관한 원칙, 세계 평화, 항행의 자유 이런 원칙들을 옹호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게 2월 8일 연설이니까 1년 전이 이제 2월 24일에 러시아 침공이 일어났잖아요. 그때 러시아가 이제 우크라이나 다 잡아먹는다고 생각했잖아. 근데 그 침공 일어나자마자 바로 움직여서 경제 제재하면서 지원 들어갔잖아요. 뭐 자블린부터 시작을 해서. 1년 전에 그렇게 그 절망적이었다고 생각되는 상황에서도 우리 미국이 나서서 전 세계를 다 결집을 시키고 단결을 시키고 나토를 결집시키고 그다음에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했다. 그래서 1년 지난 지금 보면은 러시아가 전략적 차원에서는 완전히 패배한 상태가 됐다.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우크라이나를 지원을 하면 앞으로 1년 후에는 어떤 상황이 되겠냐.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미국이 이 전쟁을 빨리 끝날 생각이 없는 거예요. 여기서 벌써 앞으로 1년이니까 이게 최소한도 미국이 내년 2월까지 보고 있는 거지. 푸틴은 환장하는 거죠. 환장하는 거지. 언제까지든 끝까지 가는 거야. 너 다 토해낼 때까지 가는 거야. 너 개 털릴 때까지 가는 거야. 너 올인할 때까지 올인했잖아. 그럼 이제 너는 그냥 판돈 다 내놓고 일었으면 돼. 근데 언제 일었을래? 그러고 있는 거예요.